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연애와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죠. 그런 제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생겼답니다. 제 고향을 떠나서 친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침에 인사하면서 출근을 해놓고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교통사고로 인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봤자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종교의 믿음을 많이 품으며 살아왔어요. 해가 저물면 기도를 드리면서 숨이 조금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수요 예배 때 종종 마주치곤 했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어디 한잔 할래요? 평소였다면 곧장 거절했을 텐데 그때에는 왠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 동생을 보내주고서 나서 마음이 많이 상실했었거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꽤 괜찮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었어요. 저도 할머니를 어렸을 때 떠나보내버렸던 것이 한참 어려웠거든요. 그 후로 몇 번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서히 친밀해졌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죠. 우리가 연인이 되었던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호감을 끌 정도난 기회에 안정적인 직업까지 가진 저는 원하는 1순위의 신랑이에요. 친구들도 내 남자친구를 보면서 진짜 잘 잡았다 라는 말을 하곤 했답니다. 전 결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정기검진 차 방문했던 산부인과에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 임신하셨네요. 알고 계셨어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아기집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를 어쩌지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어차피 결혼할 거였는데 조금 더 일찍 축복이 온 거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아직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 임신인데.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아니라며 너희 둘이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예비 시어머님은 혼전 임신을 한 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반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애걸복걸해도 채로 하지 않으신데 정말 가시방석처럼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자주 비추면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비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면서 점수를 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요. 머리에 흰띠를 두르신 채로 누우신 채 계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내 앞에서 결혼 전에 임신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러울까 싶어. 그런데 너희 옷차림을 보니 처음에는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너의 순진함에 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싶더라. 지금은 내 애인 자체를 보기도 싫어졌어. 이런 식으로 살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내게 교사를 시키는 줄 알겠어. 어느 순간
예비 시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을 깨우는 꽃뱀이 되어 있는 거미 같은 느낌이 들었어.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자라나고 있는 아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괜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은 모습을 보이면 금방 또 부러질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막말로 남편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었네요. 한 달 전까지 결사반대를 하던 예비 시어머님도 결국 백기를 들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엄마의 보조기구인 것 같아요. 30이 넘도록도 아직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놈이라니 자기 음식은 확실히 울 엄마랑 다르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주말에 가면 뭘 잘 알려줄 텐데 가서 좀 배워올래 해도 엄마는 그저 아무 소용없다며 이런 식으로 말하니 그는 항상 입에 엄마 라는 말을 거의 다육이고 살았대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교사가 된 것도 엄마가 시켜서 하게 된 거였어요. 전형적인 엄마의 말대로 대학 가고 엄마가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갔대요. 취업한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면을 알았다면 혼전 임신이나 뭐든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이후에 알게 되어서 저 또한 물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빨리 복직하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복직하면 당신이 당분간은 육아휴직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학교에 미리 말해둬야 할 거야. 결혼 전에 그가 자기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할 거라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출산 후 복직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야,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알려줄게.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 부부 사이일 텐데 그게 왜 그래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결혼 전에 이미 얘기가 끝난 부분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퍽 하면 자기야, 엄마를 우리 사이에 끌고 오는 거예요. 진짜 화딱지가 너무 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환장할 것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신랑한테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다니 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아니, 또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이다. 너 그 애 가정양립휴직 신청했다가 내 한 번 더 당하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이해했어. 남편은 그 사이 엄마한테 가정양립휴직 이야기를 무심코 했던 것 같았어.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해서 눈물만 나더라고. 그렇게 거칠게 말해 나가신 결과 나의 복직 가능성은 사라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 야만으로 가득한 내 삶은 아이 키우는데 희생하고 있었어. 6년이 넘어서 이제 내가 원래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지곤 했어. 그냥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여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러던 중 예전 동료인 은지를 우연히 만났어요. 함께 입사한 동료이고 동갑이었던 친구예요. 근무하는 내내 아주 친하게 지내왔거든요. 우리는 회사 근처에 자주 가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하며 그 시절을 추억했어요. 야근할 때 항상 여기로 왔었잖아. 그때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더니 언제 이렇게 이미 30이 훌쩍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제 정말 선배 역할을 하는 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새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느껴지네요.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입 시절을 보낸 친구가
이젠 어엿하게 선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기하면서도 기특하게 느껴져요. 어리버리 같은 나도 대리로 승진하게 되었네. 나도 정말 신기해. 유주는 많이 컸구나. 오랫동안 속이 깊게 아프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정고 겁이 없는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인지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한 느낌이 없었다. 우리 딸은 이제 유치원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아. 숨이 트이는 기분이야. 은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다시 취업하는 것은 어때? 우리 회사에 작년 들어온 새 직원이 있다는데 5년의 경력 단절 후라도 입사했어. 너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었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할까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소문난 악발이었던 적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인력심이 많고 진급 욕심도 강해서 다른 동기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 줄도 몰랐고 열심히 일에 몰려 있었어요. 그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선배들에게도 전 악바리로 불렸었죠. 그 시절의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잊고 있던 제 진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 제가 다시 취직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유주도 어느 정도 유치원에 적응했으니까 저 또한 다시 취업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하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너무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도움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에 나의 길을 확실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내키로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저의 노력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원 가능한 모든 곳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광고회사 디자인팀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회사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소규모 기업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최저임금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고통스러운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경력 단절과 아기 엄마라는 신분이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취업을 목표로 하던 시절에도 한계를 느꼈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의 취업은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속적인 실패와 자존감 상실에 좌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곳이 없어서 저는 주일에 기도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친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였구나. 에휴, 정말 애 엄마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이해하니 젊은 아가씨들은 다 애를 낳기 꺼려하고. 맞아요. 애 엄마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우리는 집에서 애만 키울 필요는 없는데 말해요. 우리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경력 단절로 고생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잖아. 자기야. 근데 혹시 몸 써야 하는 일은 하기 싫어? 몸 쓰는 일인 거야? 뭘 말하고 있는 거니? 내가 전에 말한 거, 우리 신우 말이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던 그 신우가 이번에 세차장을 하나 오픈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고 있다더라고. 마음이 내키면 가서 하고 싶은데 지난달에 다친 손목 때문에 말이 안 되어서 알 수가 없네. 자기, 혹시 생각이 있어? 그 순간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나를 받아줄 곳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언니, 내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연결해 줄 수 있으세요? 정말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겠어요. 난 항상 사무실에서만 일한 사람이라 당연히 싫어할 줄 알았거든. 나는 우리 신우한테 잘 말해줄게. 신우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 자신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줄 거야. 몸을 쓰는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완전한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세차장으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의료 올케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괜찮을 거예요. 아,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잘 하시려면 좋겠어요. 걱정이 들어요.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패 끼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마르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발전시킨 근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체격이 계속 마른 편이라 쟤를 뽑아주지 않을까 걱정돼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 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마음을 좋게 해주셨는지 결국에는 세차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내 아이를 키우는 저를 배려해 주시고 딸이 학교에 가기 전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날 밤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취업했어. 아, 저기 시장 너머에 새로 생긴 세차장 알지? 거기서 근무하게 됐어.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운 좋게 나를 받아주셨어. 아, 뭐 세차장, 당신 디자이너로 구직하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이래저래 조건이 잘 안 맞더라고. 그래, 내가 말했지. 재취업 쉽지 않을 거라고. 남편은 마치 자기가 한 마리 증명이라도 된 것 마냥 으스대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은 꼭 말을 그렇게 해야지. 속이 편해. 그냥 축하한다고 앞으로 잘해보라고 해주면 그만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당신을 정말 축하해요. 사람을 엎드려 절 받게 만들고 나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래저래 참 도움 안 된다 싶었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알면 분명 안 좋아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남편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교사인 아들의 체면을 깎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세차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분명 노발대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일단은 비밀에 붙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각오를 하고 시작했지만 세차 일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나름의 요령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초반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팔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와중에 딸아이를 목욕시키고 밥을 해주는 일도 하면서 정말 딱 죽을 맛이 난다 싶었습니다. 현주 씨,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아직 요령이 부족해서 좀 애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요. 기회를 주셨는데 열심히 해야죠. 너무 힘들면 말해주세요. 근무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내 장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살뜰히 챙기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세차를 끊임없이 처리했어요. 덕분에 세차장은 동네에서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땀 흘려번 돈은 너무나도 비싸고 감사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등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매우 놀라서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에,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차피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럽군요. 당신 남편과 학교 선생님들을 마주치게 되면 어떡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아, 진실 과연 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인지요? 제가 어머니를 대접해드리기 위해 나갔었어요. 누가 들을까봐 창피해서 그만둘 생각에 난리가 났었죠. 어머니를 달래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당신도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말 누가 보면 내 차심이 떨려 죽겠어. 어머님 세차장에서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현재 세차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도 그곳에서 월 500만 원 정도 버는 것 아니에요? 하는 게 어디에서 푼돈밖에 벌지 못하는 남편이 최면을 구기려고 한다는 거라니 정말 속으로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욱이 오기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나 간사하다니 어머니가 말한 대로라면 그럴수록 내 안에 나쁜 본성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살아가니 매우 좋았어요.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장님도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하지 않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러나 바둑을 좋아하는 저는 출근 후 백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세차 정리를 하는 저를 불쾌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나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일에 익숙해지면서 월급도 올랐고 이제 그만둘 이유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죠. 그런 어느 날 가게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의 9살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가게로 왔어요. 종종 보던 얼굴이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죠. 승민이 왔구나. 이모랑 오랜만이야. 아이를 가게에 두고 사장님은 잠시 외출하셨어요. 저는 하던 일이 있어서 계속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학교 방학을 맞아 잠시 알바하고 있는 남자 알바생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바쁜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장님 아들의 비명소리인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아이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바생에게 바로 물어보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승민아, 왜 그러세요?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승민이가 혼자 세차용품을 만지다가 눈에 용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알바생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혼비백산을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보니 이미 빨갛게 충혈이 심해져 있었고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 눈물로 일단 급한 응급처치만 한 뒤 저는 아이를 들고 급히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사장님께 대학병원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택시를 부를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 차를 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도 사장님이 차를 두고 외출하셨거든요. 연락을 받은 사장님은 얼굴이 차분한 표정에서 갑자기 쓸쓸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승민아, 현주씨, 우리 승민이 어떻게 된 거야? 언제나 자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던 사장님이셨지만 아들을 병원에서 누워있는 채 발견하고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든 자식의 고통을 보고는 당연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데 사장님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돼요. 사장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린 먼저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알바생 친구가 잠시간 놀았던 사이예요.
눈에 세차용액이 들어갔더니 큰 문제 없다고 하셨으니 안심하세요. 사장님, 엄마가 미안해. 너를 여기에 데리고 오려고 한 적은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너무 안쓰러워서 어깨를 꼭 안아드렸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고는 종종 있지만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기 전에 응급처치를 너무 잘 해주셨고 또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서 다행히도 시력에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무사할 거예요. 네, 처치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빠른 처치가 아이를 살렸어요. 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더 큰 사고를 막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는데 아니에요. 현재 씨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말씀대로 현지 씨가 응급처치를 잘 해주셔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고마워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저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순위를 꾹 잡아주시더라고요. 이제서야 사장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가 어떤 은영인지 궁금하죠. 사장님은 제가 그런 은혜를 원하신다면 저를 자르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농담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우리 둘 모두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소동이 지나고 며칠 뒤 어머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는 한 아줌마가 사무실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 사무보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현재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창피하니 자기가 소개해준 일을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을 들어보니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지 않는 사무실이었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빙빙 돌려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어머님,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고집센 거야?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해요. 아이고, 그 좋은 자리를 왜 싫다고 하는 거냐?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뭐가 그렇게나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거나 불쾌한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사장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현지 씨 덕분에 우리가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완전히 잡아서 사업을 확정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장님. 그럼 이유를 좀 말해 주실 건가요? 저에게 진급의 기회라도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의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게 2호점은 2호점인데 출장 세차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출장 세차 사업은 현재 씨가 아예 전담으로 맡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도전을 할 생각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저에게 모두 맡기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했어요. 아, 물론 남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센티브를 풍족하게 제공하고 작업할수록 더 많이 받아가게 될 것이에요. 현재는 시작이지만 나중에는 독립을 해야죠.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려요. 그런데 저한테 사업을 맡기려는 계획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제가 보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처럼 나쁜 일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는 직원을 잃어버리면 제 손해일 뿐 아니라 우린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지 씨한테 제일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 말에 왠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니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정말 잘해볼게요. 사장님의 제안에 다시 한번 마음이 불타오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봤자 좋은 말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게 된 출장 세차는 저에게 물 만난 고기 같은 일이었어요. 기존에 근무하던 방식을 바꾸어 돌아다니며 해야 했는데 일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너무 신이 나고요. 빨리 일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눈을 뜨자마자 기뻤어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벌어들인다는 사실의 피로는 모를 듯이 열심히 일했어요. 출장 세차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제 월급은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자기야. 지금 해가 중천인데 아침 해 먹어야지. 미안한데 지금 몸살 기운이 있어. 당신 좀 챙겨 먹어줬으면 해. 남편은 원래 항상 아침밥을 꼭 먹는 사람이거든요. 평일에는 제가 빠짐없이 밥을 차려주는데 그날은 주말이었고 몸살 기운이라 일어나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궁시렁궁시렁 소리를 지르면서 방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더라고요.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단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하고 뜰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깊이 자고 있는 제게 차가운 찬물을 확 뿌려 놓은 것 같은 정도로 차가운 것이었어요. 정신이 확 들었고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눈을 비비고 앞을 쳐다보니 어머님이 서다가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내가 할 말 아니겠니?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침대 시트와 이불이 모두 젖어버린 상황이 너무 의아하고 어리둥절했어요. 매일같이 헛소리를 하던 어머님이 온몸이 젖은 채 서곤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로망을 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제 세차일에서 벌어오는 몇 푼 돈을 이유로 나의 아들을 굶기는 거냐? 나는 우리 아들을 평생 아침밥을 굶겨본 적이 없어. 어디선가 싸가지 없이 늦게 일어나서라는 핑계로 내 아들을 굶기는 그런 말을 듣다니 뚜껑이 확 열리는 걸 느꼈어요. 게다가 남편은 내 엄마 뒤에서 조용하게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꼴을 보니 진짜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느껴왔지만 결혼식에 남편이 머저리란 걸 전혀 몰랐어요.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획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친 시모 앞에서 제 모바일 뱅킹을 열고 잔고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고도 푼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소중한 묘사들은 은퇴할 때까지 만져보지 못할 액수일 텐데요. 한 번에 셀 수 없는 영들을 보면서 심오한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더라고요. 아니야, 너 그걸로 우리를 이렇게나 많이 번다고. 그런데, 여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벌고 있었던 거야? 아, 그것에 저희로 이렇게나 많이 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그걸 안 말했어? 그애 재밌게 보고 놀라서 졌다고 말하는데, 그게 더 얄밉고요. 성질이 터져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저는 먹고 놀면서 늦잠 자거나 자빠져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에게 몸살 기운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기억나시죠?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침밥, 한 번쯤은 스스로 손으로 차려 먹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손도 없고 말도 없고 다 커버린 어른이 되셨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주말이 끝나면 이혼 소장을 바로 제출할 테니까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혼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뿌리신 행동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마음이 확 풀려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있는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친한 동생네 집에 돌아와서 주말을 보내고
곧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소망하시던 대로 고상한 일하는 며느리가 되었으니 매우 기쁘실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어젯밤 꼬랑지를 팍쳐내고 이혼에 관한 대화를 서서히 시작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나한테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디 있는지 들어봐. 아니, 그걸 신경 써주세요. 그동안 나 많이 욕하지 않나? 이 정도 말 몇 번 했다고 진짜 이혼한다는 말을 하는 건 어디에 있어? 그래, 미안해. 그만큼 말한 거면 들어줘. 외부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미안해요. 제가 왜 그렇게 내 통장 잔고를 보니까 갑자기 날 거의 우러러 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가 봐요. 둘 다 정말. 책도 없을 줄 알아요. 이렇게 두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지겨워요. 그런데 시모는 계속 설설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야, 그게 아가, 일단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내게 손을 내밀 줬을 텐데 옆에서 도왔을 거야. 그래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면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둘 다 이렇게까지 꼬리를 내리는 인간들이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캥기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에 제 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그게 딱 그만두고 당신이랑 같이 세차하러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당신 옆에서 배우면서 열심히 할게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가이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해준 사람들이 왜 저에게 세차를 부탁하는지 이상하다는 것부터요. 제가 뭔가 깨소금 같이 예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매번 내일이 하찮다는 말을 하더니 무슨 변덕이 있었는지 궁금해. 꼼수를 쓸 생각 말고 지금 당장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수행평가를 조작했다가 들통나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정말 그게 사실이니? 당신이 교사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제정신이야?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해야 할까?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주말 아침에 당신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 속도를 모르고 잠만 자고 있으니 나도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가란, 이 녀석의 고운 피부가 다 이렇게 상한 것 좀 봐요. 얼마나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가족이 좋은 것이 다 뭐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도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 만약 당신의 뜻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당신과 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일을 지켜보고 이혼 소장을 거둘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2번의 기회는 없을 것을 알고 계세요. 둘 다. 저는 이해하는 기간 동안 남편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내로 들어온 만큼 모든 잡일과 호들이는 남편이 담당했죠.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말을 못하고 이전의 일들을 묵묵히 처리해왔어요. 시모도 제 아들과 나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지해 저희 집안 살림을 대신해서 보일러주면서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난 뒤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2달간 내 아래에서 일하는 당신을 지켜본 결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이혼 소장을 제출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일을 하되 당신은 나에게 용돈을 받아 쓰기만 하고 다른 수입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안에 대해 옥하면 이혼 소장 거둘 거예요. 집까지 깨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겠나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 할 테니까 해봐야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결합하게 되었어요. 집안 살림 같은 건 남편이 대부분 맡아 하고, 밖에서는 제가 팔다리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세차일이 어떻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지 않고,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침묵해야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최근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살고 있어요. 한창 육아를 할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벌며 살아가는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도래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